안녕하세요. 개 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정무 수의사입니다. 오늘은 개 아토피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동종요법에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개들의 다양한 아토피 원인 중에 하나로 정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아토피 증상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배치플라워라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배치플라워는 동종요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종요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, 또 이제 그 동종요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동종요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동종요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은 나중에 동종요법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 드리고자 해서 찍는 영상입니다. 지금 여기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동종요법 책들이 있습니다. 이 책들이 대강 어떤 내용들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면,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해드린 이 책, 개, 고양이, 자연주의 육아백과, 이 책도 보면 이 수의사가 그 개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동종요법을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각 질병에 대해서 어떤 레메디가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개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다음으로 고양이와 개의 동종요법. 이거는 고양이와 개의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동종요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질병들이 있고 그 각각의 질병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그 질병에 도움이 되는 레메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동종요법에 대해서 동물이 아니라 집에서 식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동종요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. 먼저 보면 유럽의 대체의학 정통 동종요법.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동종요법을 공부했는데, 이 책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동종요법을 만든 한해만의 생애와 그리고 동종요법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, 그리고 2부에서는 동종요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. 그 약물 중에 50가지를 설명하고 있고, 그리고 3부에서는 다양한 어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어떤 약물을 사용하면 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종요법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은 어린이 편이고요. 어린이 편 말고 어른 대상으로 해서 동종요법 가이드북도 있습니다. 이 저자는 일본 저자인데 일본에서 동종요법을 활용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도 보면 앞부분에서 동종요법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, Q&A 그런 거가 되겠는데, 가령
동종요법은 어떤 증상에 사용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, 그리고 서양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,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약물 30여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, 마지막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약물을 사용하면 되는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동종요법 바이블, 이거는 집에서 놔두고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찾아보기 쉽게, 가령 아이가 보신 것처럼 아이가 어떤 후두염에 걸렸다 그러면, 아니면 복통이 있다 그러면, 그럴 때 어떤 레메디를 선택할 수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고, 그리고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약물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 이 책은 현재 절판된 상태로, 그래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넷 중고 서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동종요법은 접근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. 어떤 증상에는 어떤 약,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. 이 동종요법은 서양 의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. 우리가 보통 헤스타를 하면 소화 안 됐을 때 먹는 약, 그렇게 해서 소화 안 되면 누구나 그 헤스타를 먹습니다. 하지만 동종요법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. 동종요법은 기본적으로 각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체질이 있고, 그 체질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다양한 증상, 그 증상이 무엇이 됐든 간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동종요법은 각 체질이 온전한 상태로 되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. 동종요법이 좀 어려운 부분이 각 사람마다 체질이 다 제각각입니다. 그래서 그 체질을 알아내는 것,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, 제가 그래서 동종요법을 한참 공부를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, 그 각각의 체질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동종요법을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한 체질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책들도 있습니다. 가령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게 요 만화로 배우는 동종요법 약의 그림, 이런 책입니다.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마그네시아, 뮤리아티카, 이런 약물 같은 그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이 각각의 그림들을 보다 보면, 아, 이 약물의 성격이 어떻구나, 그런 것 갖다가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. 동종요법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어떠한 체질로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체질에 적합한 어떤 약, 비슷한 성격의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선택한 약을 그 사람의 체질 레미디라고 그러고,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, 그 증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, 치통일 수도 있고, 복통일 수도 있고, 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, 그거는 어떤 부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, 그 사람의 체질 레메디, A에는 A 다제라는 체질 레메디가 있다고 그러면 그 체질 레메디를 먹게 되면 문제가 어떤 증상이 무엇이든 간에 대부분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. 물론 뭐 간단하게 뭐 손에 가시가 박혔다거나 그런 문제는 체질 레메디와 상관없이 우리가 뭐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항생제, 진통제 먹듯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, 좀 더 복잡한 문제,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근원적인 체질이 무엇인가에 맞춰서 그 약을
선택해서 취하게 됩니다. 그런 선택에서 이 책,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, 정말 이렇게 다양한 약물들의 성격, 체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이렇게 만화로, 우리가 만화로 보면 그런 게 훨씬 쉽잖아요.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고요. 그리고 이 책은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만화로, 어떤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들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만화로 그려서 훨씬 더 약물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나와 있는 책입니다.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각 레메디를 갖다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서 레메디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. 호메오파시 레메디 픽처 for 애니멀스. 그리고 동종요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, 그러면 이 책이 좋습니다. 이 책은 전문가를 위한 정통 호메오파시, 이 책이 좀 더 동종요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동종요법의 정신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, 그럴 때는 동종의학의 혼, 이런 책이 도움이 될 거고,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책 이런 걸 읽으면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. 너무 제가 이런 책, 그리고 또 동종의학 분석의 처방 가이드,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레메디를 갖다 선택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다학도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종합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을 먼저 보면 저처럼 그냥 중도에서 동종요법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니까 나중에 다른 책들 다 보고 어느 정도 깊어졌다고 하면 그때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, 암의 절망과 고통을 넘어서서, 이 책은 암에 대해서 다양한 암들이 있잖아요. 그 암에 어떻게 동종요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 책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부위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레메디 또 소개하고 있는데, 근본적으로 이 책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체질을 분석해서 체질에 도움이 되는 레메디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,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각 부위별로 어떤 레메디가 좀 더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, 이 암의 절망과 고통을 넘어서서를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에 얘기한 이런 각 체질별로 약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레메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이런 각 부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오늘은 동종요법과 관련된 국내에 출판된 여러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동영상을 나중에 동종요법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동종요법과 관련돼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저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것이 제가 이전에 반려견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배치플라워를 갖다가 활용하는 분들에게 배치플라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소개가 되는 동종요법에 대한 소개하고, 그리고 동종요법을 공부하신 분들에게
도움이 좀 될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책들을 소개하는 것이고, 그리고 저는 동종요법 진료나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동종요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동종요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아토피 클리닉 TV는 반려견의 아토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